부산시 재정에서 제일 위험한 요인이다. 인구가 빠져나니까 세입이 줄겠죠. 그게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작아져요. 두 번째, 그래서 큰 문제가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돈들, 자기가 써야 될 돈들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시민은 자동으로 매칭해야 되거든요. 구조상. 그러면은 우리 시만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재정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국비를 받아오고, 그러니까 시 돈만 안 쓰고 남의 돈 받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건 민자 유치를 했건 남의 돈만 받으면 시 재정이 무조건 되고 도움이 되는 구조였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국비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국비 주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 예전에는 정률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 한 사업을 짓는데 5대5, 뭐 7대3을 하면은 이 총 사업비가 증액되면은 그만큼 그 비율, 증액된 비율만큼 국비가 또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정액제를 해가지고 200억짜리 사업이면은 5대5, 아니 뭐 7대3 해가지고 우리가 130억 줄게, 12, 70억 넣어 해놓고 나서 설계하고 공사 짓다 보면 300억까지 뛰거든요. 근데 야들은 120억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끄신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재원이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속해 있는 데가 기재위인데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팩토리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팩토리 공장을 국가 전체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장이에요. 실증 센터가. 그러니까 국가는 이걸 어디에 둬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어디에만 있으면 국가적 입장에서는 팩토리 공장이 있으면 만들어 실증해가지고 수출하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부산이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국비를 이만큼 준대. 우리는 국비 실적이 되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가지고 기장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동남권 원자력화학은 이제 반도체 팩토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쓰는 기업들이 부산 기업이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우리 부산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럼 사실상 우리가 자체 재원이 많았다면은 부산에서 반도체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뭐 1차 밴드가 있을 거고 2차, 3차 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3차 밴드일 거예요, 부산에 있는 수준에서는. 1차는 절대 안 될 거고 공장이 없으니까. 그럼 이 2차, 3차 밴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산시 자체 재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국가가 필요한 사업들을 갖고 오고 국가 전체적으로 좋으나 이게 부산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는 역할을 시의회가 해야 되고, 시의회 견제 기능이 있으니. 그리고 그래서 예전처럼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 사업을 왜 안 받는데, 국가 돈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게 부산 시민한테, 부산에 있는 기업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부산시는 중앙정부가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은 시의회는 다르거든요. 무한 부산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의회 내에서는 의원이 독립된 기관이라서 서로서로 조율을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이게 시정과 얘기한다고 하면은 시정과 우리는 갑을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갑이 저쪽에 을은 절대 아니에요. 저쪽에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은 카메라가 들어오고 마이크가 켜지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9대 의회에서 의장님이 얼마 전에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협의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제가 거기 대표인데 만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부산시, 시의회, 교육청이 동등한 입장에서 카메라 꺼놓고 원탁에서 회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시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막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사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시정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을 건데 우리는 단순히 보기에 돈 낭비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번은 서로가 가진 카드, 생각이라 표현할게요. 이거를 일단 지금까지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실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딱 이 분위기예요. 내가 앉아있고 직원들이 앉아있잖아요. 내가 갑이에요. 이분들 어떻게든 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속에 있는 말 다 못해요. 근데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원탁처럼 해가지고 서로 깨놓고 얘기하자. 카메라 없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갖고 있는 견해나 오해가 풀리는 영역도 많고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기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의 직업 특성상 우리는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시장에서 보기에는. 근데 그걸 줄이는 게 소통의 일본인 것 같아요.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서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려면은 일단은 계급장을 떼야 되고 계급장 뗀 상태에서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는 게 필요한데 모니터링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의회 상임위가 열리고 우리가 앉아있고 질문하는 입장이고 답변하는 입장이 되면은요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갑을 관계를 없애고 동등한 입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까 말한 갈등을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싶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